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새들어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원룸 전세 사기에 어떻게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 대학생이나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시청하신다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원룸이라고 하는 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집합 건물도 있지만 보통 건물 전체 주인이 같은 다가구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쉽게 말하면 건물 자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어서 집주인 한 명이 건물 전체의 주인인 걸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에는 많은 세입자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가 전세 7천으로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 매물도 별로 없고 매달 월세 내자니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전세로 계약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부탁도 하고 적금 있으면 깨고 부족하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 힘들게 7천을 만들어 방 하나를 계약해서 살게 됩니다. 한동안은 문제없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원룸 전체가 경매 나왔으니까 임차인이면 보증금을 배당 요구하라는 내용인데요. 급하게 네이버,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아는 지인 통해서도 알아보고 심지어는 변호사를 구해서 알아봐도 결론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만 일부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 혹은 집주인에 밀린 세금으로 빠지고 전세금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한 채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죠. 그럼 지금부터 원룸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기꾼의 입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전세 사기의 경우 건물주와 분양사, 감정평가사, 바지사장, 공인중개사까지 껴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기꾼 혼자서 전세 사기를 친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연식이 좀 됐거나 시외에 위치한 15가구 정도의 원룸 건물이 10억의 매물로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세 사기는 사기꾼이 이 건물을 사면서 시작됩니다. 기존에 원룸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원룸 매매 잔금일까지 전부 보내고 공실로 인도받는 조건으로 담보대출도 3억 정도 받고 자기 돈 7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 건물을 매입한 다음 15가구 원룸을 전부 전세 7천에 세입자를 구합니다. 전세로 세입자를 구하면 이 사기꾼은 15 곱하기 7은 10억 5천이죠. 10억 5천이라는 돈을 손에 넣게 됩니다. 7억을 투자해서 10억이 넘는 현금을 확보하면 또다시 밖에서 빠르게 다른 저렴한 원룸을 사들이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왜 빠르게 움직일까요? 사기친 게 신나서 막 빨리 돌아다니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사기가 들통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속여놓은 세입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걸 돌려줄 생각이 없으니 소문이 나면 계획이 틀어질까봐 빠르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진행하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챙긴 돈으로 계속해서 다른 원룸을 매입하면서 자금을 불려갑니다. 그런 동안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는데 목표했던 수십억을 다 챙긴 다음에는 돈을 다 빼돌려놓고 원룸 시세가 상승한다고 생각했던 갭투자가 실패하는 바람에 보증금 내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건 보증금이 큰 선순위 임차인들이 왜 이런 원룸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처음에 10억 정도인 시세의 원룸에 전세 7천으로 계약했을 때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근저당권이 3억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들은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믿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임차인들 모두 근저당 3억 이후에 전세 7천으로 계약했던 거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뒤쪽에 확정 일자를 받았으니 은행보다 후순위가 되겠죠. 후순위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은행 먼저 돈을 준다는 소리죠. 쉽게 말하면 다른 세입자 모두 집주인한테 속아서 돈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3억이다 돈을 빌려간 놈이 돈을 안 갚으니 담보로 맡겨둔 건물을 경매 올리겠죠. 경매가 진행되면 당연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이 될 겁니다.
거기서 먼저 경매 비용이 빠지고요. 낙찰대금 절반 한도에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 일부를 임차인들이 조금 나눠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당해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고 등기부상 1순위인 은행이 근저당권 3억까지 받아나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만 일부 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세금 날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계약할 때는 집주인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조사하고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국토부 사이트에서 공시지가도 알아보시고요. 다른 부동산도 둘러보고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호갱노노 같은 어플을 뒤져봐서 집주인이 말한 집값이 적정한 금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계약할 때 집주인이 우리 원룸 건물에는 전세는 없고 전부 월세로 사는 임차인만 있다고 말했을 때 그대로 믿지 말고 서류로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될까요? 원룸 세입자 전체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해서 정말로 월세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계약서도 위조될 수 있으니까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연납 내역서를 요구해서 실제로 그 원룸에 전입 신고된 사람들과 집주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을 맞춰보면 더욱 좋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원룸의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아볼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거기에는 각 호실마다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해보면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입세대 연락 내역서 그리고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공인중개사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집주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도 귀찮아하거나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보통 그냥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강하게 어필해서 웬만하면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요즘은 복비가 아까워서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위에 말씀드린 서류들 꼭 확인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만약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대항력을 잘 챙겨야 합니다. 대항력은 세입자가 법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권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이 두 가지를 획득하게 되는 걸 뜻합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대항 요건은 첫 번째, 주택의 점유, 두 번째, 전입신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둘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대항력은 전입신고한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신고 후 다음날 00시에 생기게 됩니다. 요거 00시에 생기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생길 거는 우선 변제권입니다. 이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후 다음날 00시부터 발생한다고 했죠. 전입신고할 때 같이 확정일까지 받았다면 대항력과 함께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전세 사기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대항력의 효력이 전입신고 후 다음날 00시부터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내가 오늘 오전에 계약을 하고 바로 동사무소로 뛰어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은 다음날 00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사기칠 마음만 먹는다면 그 하루의 틈을 타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는 분명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들어와가지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융자가 생기는 데다가 후순위가 되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은 전세 계약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요 정도는 충분히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고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신다면 공인중개사 분들께 대충만 말씀드려도 알아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사정상 계약하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저는 그냥 전세 사기 당하지 않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나요? 아니죠. 그럴 때는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비슷한 개념인데 더 강력합니다. 계약 시 특약으로 설정하고 나면 등기에 기록에 남기 때문이죠. 확정일자의 경우 대항력이 갖춰진 직후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세권은 전세 계약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일자보다 더 빨리 효력이 발생하죠. 또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잘 안 해주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무사비나 기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 기록과 말소 흔적이 남기 때문에 꺼림칙해 하시기도 하고, 전세권이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또 세를 놔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에 나랑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많이 알려진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쓰기는 조금 힘든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소액 임차인의 최후의 보루,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원룸 전셋집을 구한다면 권리 관계가 깨끗한 물건보다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런 현실에 맞춰 임대차 보호법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이게 있으면 내 확정일자보다 빨리 저당을 잡은 선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선 변제권 어떻게 해야 권리가 생길까요? 일단 이것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 두 가지 꼭 챙기라고 말씀드린 이유 알겠죠? 이 두 개 안 받아두시면 최우선 변제권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내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둔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이 보증금 범위는 한눈에 들어오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이 가장 높고 멀어질수록 한도가 낮아지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선도 정해져 있습니다. 표에 있는 금액은 최대 금액이고 실제로는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액은 주택 매각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볼까요? 내가 서울에서 자취를 하기 위해서 전세 1억짜리 원룸을 계약하고 들어가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앞불사 내가 사는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내가 사는 원룸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경매를 하고 보니 유찰이 몇 번 돼서 낙찰가는 1억 2천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1억 6천까지니까 내가 제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겠죠. 표를 보니까 5,500만원은 건지겠습니다. 최우선 변제액은 주택 매각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낙찰가 1억 2천에 2분의 1이면 6천만원 한도죠. 6천만원 한도 내에 5,500만원이 있으니까 5,500만원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특약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킵시다. 계속해서 더 많은 팁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명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